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4개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형 변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더블형 변수에 넣고 해당 변수가 가진 값을 다시 i한테 넣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가 갖고 있던 값을 더블형 변수에다가 옮겼다가 그 값 그대로 다시 int한테 넣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코드를 보겠습니다. int i는 10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i한테 정수를 넣었어요. 문제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더블형 변수 하나 만든 다음에 i를 넣었습니다. 지금 i는 값이 여기선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서 활용을 했죠. 이 i가 가진 값은 몇? 10. 그럼 지금 더블형 변수 d한테 정수 10을 넣으려고 하는 상태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d를 출력을 해본다면 출력 결과는 10.0이 나오겠죠. 왜냐면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면서 이제 정수였던 10에 소수점을 하나 붙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이 돼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프로그래밍 언어상 10.0과 10은 같은 의미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얘네 둘은 같지 않아요, 언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10.0은 10이죠. 소수점 찍히고 그냥 0으로 끝났다면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수잖아요. 그렇죠? 결국 똑같은 의미지만 언어한테는 이게 서로 다른 데이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같은 데이터였다면 여기서 굳이 이렇게 찍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더블 타입의 변수한테 그러니까 실수 타입의 변수한테 정수형 데이터를 넣었는데 얘는 지금 자바가 뭘 해준 거예요? 자동 형변환을 해준 거겠죠. 정수를 실수형으로 형태를 변환시켰어요. 그래서 10.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바가 얘를 왜 해줄까요?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바는 도대체 이걸 왜 인정을 할 것인가? 자, 10.0과 10은 서로 달라요. 이거는 우리도 이제 알고요. 자바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지 않다라는 건 압니다. 근데 10을 10.0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데이터에 손실이 있나요? 서로 다른 데이터인 건 맞지만 데이터상 손실되는 정보는 없겠죠. 자바가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이겁니다. 데이터의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가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바가 형변환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얘는 지금 자바가 알아서 안 해주죠. 자동 형변환을 못하죠. 자동 형변환이 됐다면 이것도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에러가 있다라는 건 자바가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바가 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방금 전에 얘기했던 10.0, 지금 i가 d한테 10이었는데 d한테 들어가면서 애초에 10.0으로 형태가 변환했죠. 근데 그러면은 d가 가지고 있는 값은 결국 10.0이잖아요. 이 자리에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거는 왜? 어차피 큰 손실 없지 않나? 자바가 그냥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어차피 손실 없는데? 자, 이거는 10.0과 10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결과가 나와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바는 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손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10.0이 10이 되면 0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었죠. 10.5 뭐 이런 거 넣어서 앞에다가 강제로 int 박아버리면 이 값을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10. 0.5가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수점 밑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바는 이럴 때 절대로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동 형변환을 해주느냐, 아니면 개발자가 보증을 서야 되는 수동 형변환을 해야 되냐로 나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표준 TV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사실상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데이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바는 절대로 그걸 형변환을 허용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는 얘야 라고 알려주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 그 상황 속에서는 데이터가 손실되더라도 버튼이 사라지더라도 인정을 해준 거였는데, 그걸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거 데이터 이대로 못 쓰잖아, 이거 제대로 안 맞잖아, 이거 데이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받아준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데이터 타입 자체가 최상위법,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꼭대기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려면 이 방식을 통해 수동 형변환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이랬을 때 출력값 찍어본다면 얘는 결과가 10이 나오겠죠. 우리가 인트로 강제로 형변환, 수동 형변환을 함으로써 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없앴을 거니까 자바한테 우리가 보증을 쓴 거죠. 괜찮아, 이거 진행시켜줘.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알았어 하고 0.0이라는 데이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장 먼저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해라. 이거 제가 아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자동차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페라리를 연결해달라, 이 문제였어요. 이 말이었어요. 지금 페라리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동차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 그래서 페라리는 자동차다, AB 테스트도 통과를 하고요. 실제로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나도 봐보면 페라리는 자동차가 맞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줄을 해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해달라. 이 말은 뭐였냐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표준 TV 문제랑 동일한 거예요. 자, 일단 자동차 타입에 A 자동차가 있고 페라리 객체가 있습니다. 일단 코드에서 객체는 몇 개예요? 객체는 하나, new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객체 하나, 여기는 페라리 객체, 여기는 자동차 타입의 A 자동차라는 변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페라리 타입의 A 페라리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기능들은 일단 스킵을 좀 하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리모컨을 처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자, 이 상황일 때 이 페라리 객체, 그 C가 이렇게 도라고 보이는 것 같죠? 이 페라리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는 총 몇 개예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 몇 개? 3개. 달리다, 서다, 뚜껑이 열리다. 맞죠? 그쵸? 그럼 이 리모컨이 갖고 있는 버튼 몇 개? 3개. 맞죠? 그러면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을 복제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쭉 넘어갔습니다. 얘한테는 버튼 몇 개? 2개. 버튼이 달리다, 서다밖에 없죠. 뚜껑이 열리다는 이 변수한테 명령해서 누를 수 없어요. 버튼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죠. 근데 이 지금 A 자동차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을 얘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얘는 온전한 페라리 리모컨인가요? 아니죠. 버튼이 하나가 없죠. 데이터가 손실된 상태죠. 그럼 자바가 형변환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연결됐던 게
여기로 다시 온다라는 건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라는 거죠. 직접 연결하는 것과 한 단계 거쳐오는 거는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물론 얘도 타입이 페라리였다면 이런 과정 전혀 문제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객체 처음 배웠을 때 이런 거 해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리모컨으로 하나의 TV를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리모컨이 여러 개가 생긴 건 맞는데 이 리모컨들이 넘겨받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화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 페라리가 얘가 이 A 자동차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 리모컨을 무사히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다? 형태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 근데 자바가 직접 안 해주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페라리는 자동차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페라리가 자동차인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페라리인 척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속 처음 배울 때 자식은 부모를 따라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따라한다 그랬죠. 왜? 자식이 부모보다 가진 게 더 많을 거니까. 부모한테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물려받는 거고 오버라이딩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물려받는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부모한테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온전히 자식인 척 할 수가 없다. 자식은 본인만이 갖고 있는 이런 특별한 메서드들을 잠깐 없는 척하면 포기하면 부모인 척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거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통한 캐스팅은 자식이 부모처럼 흉내내는 것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인 척 할 수 없다는 거. 그때는 무조건 수동 형변환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또 나왔던 얘기지만 A 자동차는 타입이 뭐라고요? 자동차 타입. 그러면 이 리모컨은 누가 칼 들고 협박해도 얘는 자동차 리모컨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페라리 리모컨을 넣으라고 막 해도 안 돼요. 최상위법이니까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A 페라리의 타입은 뭐다? 페라리죠. 그럼 이 리모컨은 누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얘는 페라리 리모컨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넘겨받을 수 없다. 형태를 변환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A 자동차한테 점을 찍으면 어떤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변수한테 네가 갖고 있는 리모컨에 내가 지금 버튼을 누를 거야 라고 점을 찍어주면은 뭐뭐 사용할 수 있어요? 달리다랑 서다 가능하겠죠. 애초에 얘는 버튼이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A 페라리한테 리모컨 누를 거야 하고 점을 찍으면 두 개 쓸 수 있나요? 세 개 쓸 수 있나요? 세 개 가능하겠죠. 이런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단 사람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었고 사람 객체를 연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금 전까지 했던 상속을 통한 캐스팅 이런 문제가 아니네요. 얘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죠. 타입과 실제로 연결시킬 데이터가 같은 타입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상태인데 자, A 사람이라는 변수 얘는 그러면 사람 리모컨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갖고 있겠네요. 그 리모컨 안에는 지금 변수 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겠죠. 그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쵸? 그래서 접근한 다음에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어디에 접근하려고 해요? A 왼팔이라고 하는 얘는 메서드예요, 변수예요? 얘는 무조건 변수죠. 얘가 메서드였다면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였을 거니까. 애초에 메서드한테는 대입연산자가 올 수 없으니까. 대입연산자가 왔다라는 건 이것만 봐도 아 A 왼팔은 이 사람 클래스 안에 변수로 존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타입은 뭔지 모르겠지만 A 왼팔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 new 8 이거 뭐 한 거예요? 8 객체 하나 만든 거죠. 8 객체를 만들려면 8 클래스도 존재해야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a-wen8이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어떤 타입이 들어가야 이 8 객체를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간단하죠? 얘는 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연결할 데이터가 뭐다? 8 객체. 근데 8 객체가 들어가려면 8 타입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 객체가 연결될 거니까 사람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듯이 8 객체가 연결될 거니까 8 타입으로 웹 변수를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에 대한 걸 막 하다가 이런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예요. 상속을 써야 되나? 상속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리턴을 배웠다고 무조건 리턴을 써야 되는 게 아니지. 그냥 상황에 맞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적절히 다 접목시켜서. 자,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객체 몇 개? 2개. new 2번 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좀 더 크게. 그리고 변수는 몇 개? 뭐 디테일하게 따져서 총 3개지만 뭐 이거 A 사람 하나, 나이도 변수고 A 왼팔도 변수니까 총 3개가 맞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표현하는 변수는 일단 하나, A 사람 하나. 그쵸? 그럼 사람 객체에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고요. 사람한테는 나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 하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A 왼팔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 하나 또 뚫려 있겠죠. 이렇게 변수가 2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객체 안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사람 이 리모컨 눌러서 나이에 접근해서 값을 20을 넣어 놓은 상태. 그리고 얘 눌러서 A 왼팔에 접근해서 객체를 연결한 상태. 객체를 연결하면 A 왼팔이라는 변수는 뭘 가지고 있어요? 객체가 연결된 A 사람이 결국 뭐 가지고 있어요? 리모컨 가지고 있죠. 그럼 A 왼팔도 객체를 연결한 상태잖아요. 8객체. 그러면 8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고 있겠네요. 그 리모컨은 어디서 온다? 8객체한테 온다. 이렇게. 제가 객체 처음에 우리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를 제대로 해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객체가 쌓이고 쌓일 때 감당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게 변수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연결이 될 건데 얘가 가진 변수 안에 또 다른 객체를 또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딱 이 문제예요. 객체가 가진 변수가 또 다른 객체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가 객체를 물고 있고 객체가 객체를 물고 있고 또 객체가 객체를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의 제한?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쓰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변수일 뿐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8 안에 제가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공간 하나 뚫린 거고 여기가 길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난 거죠. 자, 저는 여기다가 뭐 한 30cm라고 하는 30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코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헷갈리죠? 그래서 그림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얘한테 도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얘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애초에 이거 가능해요? 이거 가능한가요? 안 되죠. A 왼팔은 객체 안에 있는 변수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거 애초에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뭐라 할 겁니다. 안 나와? 그냥 아예 문법 에러처럼 나와버리네요. 아무튼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 일단 이거 왜 안 사라져? 됐다. 얘한테 접근하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수 뭐밖에 없다?
A 사람밖에 없다. 그럼 얘가 버튼을 한번 눌러야죠. 눌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A 왼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A 왼팔이 가진 리모컨 한 번 더 눌러야겠죠. 그리고 길이로 가야 됩니다. 그걸 코드로 옮기면 리모컨 누르고 A 왼팔에 간 다음에 리모컨 누르고 여기서 길이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얘한테 값을 넣는다. 그럼 출력할 때는 당연히 이걸로 출력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객체 안에 객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물고 있는 변수까지 찾아가는 건 당연히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형태를 잘 보세요. 변수, 리모컨 작동, 변수, 리모컨 작동, 변수, 맞죠? 자,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게 얘입니다. 클래스, 리모컨 작동, 변수, 리모컨 작동, 메서드예요. 얘도 클래스 안에, 변수 안에 메서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변수 안에 메서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해당 변수는 객체겠네요.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이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스템 안에 찾아볼까요? 좀 뭐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찾으면 잘 찾을 수 있을까? 방금 위에 뭐가 있지 않았나? 없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아웃이라고 하는 걸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프린트 ln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쳐봐야겠다. 찾기 힘드네요. 이게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찾으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코드가 보세요. 2400줄이 넘어요. 이거 우리가 직접 다 까보면서 분석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클래스, 존재하는 클래스들을 막 이걸 까보고 얘를 막 파악해보고 분석해보고 사실 이거는 공부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구글링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아, 얘를 누르면 가는구나. 이렇게 있네요. 이 out이라고 하는 애한테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프린트 스트림. 그럼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거고, 이 프린트 ln은 그 해당 객체 안에 메서드로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점 찍는 건 리모컨 작동.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건데, 일단 뭐 필요합니까? 전사 클래스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전사 클래스 안에는 나이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타입을 인트로 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왜? 정수값 넣고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 건데, 이 변수는 활 객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칼 객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얘 타입 뭘로 해야 돼요? 활이에요? 칼이에요? 둘 다 안 되겠죠. 활이라고 해주면 활은 문제가 없겠지만 칼이 문제일 거고, 지금 일단 클래스가 없어서 에러가 더 나고 있으니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볼게요. 이렇게 해준다면 자, 활객체 연결했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칼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활이나 칼을 서로 뭐 상속받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겠죠. 활은 칼이다, 칼은 활이다, 안 되니까.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네요. 그러면 칼로 하면 칼은 문제가 없지만 활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못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을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객체 하나 만들어내서 이 A 무기의 타입을 그 상위 객체를 넣어준다면, 그리고 얘네들은 그 상위 객체를 상속을 받는다면 해결이 되겠죠. 자, 우리 배웠던 거 계속 살을 덧붙여 나가면서 응용하는 겁니다. 얘는 무기라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 거고요. 무기 클래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네들이 저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A 무게한테는 활과 칼이 둘 다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객체 안에 변수가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우리 지금까지 해봤던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지만 다만 이 변수가 객체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이제 내일 수업부터는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인 개념 하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지금 객체 들어오고 나서부터 솔직히 쉬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많이 헷갈릴 거고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한 번 방향성 딱 잡아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객체는 그냥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객체를 다루는데 좀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면 그거는 첫 단계를 잘 뚫으셔야 돼요. 본인이 어디 막혀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 부분만 딱 뚫어내면 객체는 그냥 손바닥 위에서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이 객체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야 얘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계속 개념들이 추가되다 보면은 사실 복습할 양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뚫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내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